많은 위기와 불확실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 그 기업의 바탕이 되는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열정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 정신은 바로 지금까지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와 함께한 기업인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수많은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도전을 멈추지 않은 기업인들의 이야기. 좌절과 위기에서 더욱 빛나는 기업가 정신. 그 열정적인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뚜렷한 목표와 소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기업가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업인들의 공감과 소통의 자리,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반갑습니다. 김영세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고요. 제가 벌써 8번째 이런 모임을 오늘 갖게 됐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오늘은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세계로 방영이 된다고 하니까 더욱더 익사이팅합니다. 더욱 신나는 날이죠. 이따가 또 아주 훌륭한 두 분의 강연자도 모시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사실은 이제 산업 시대에서 성공했었던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기업가 정신을 되짚어보는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2000년대 되면서 디지털이 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산업시대적인 성공 모델이 이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이런 변화의 시대에 와 있죠. 전 세계가 지금 다 움직이고 있죠. 특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미국도 바뀌고 있고요. 중국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죠. 우리나라의 성공 모델도 이제는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기업가들을 과연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었는가, 이제부터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매회 진행하면서 색다른 관점을 우리나라에 또는 세상에 퍼뜨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게 정말 기업가들이다.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재산과 재능을 다 쏟아내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정말 누구보다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고 기업가들이시죠. 오늘 그런 취지의 두 분의 강사를 모셨고요. 우선 다원 기업의 정근용 대표를 모시기로 하고요. 모시기 전에 우선 동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에 창립한 다원물산은 홈패션 산업의 선도주자로 이 분야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년 동안 무식하게 한 길을 걸어온 정근용 대표가 있다. 다원물산은 제조부터 유통까지 중간 유통사 없이 착한 가격과 우수한 상품으로 튼실하게 내수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다. 2002년 동업계 최초로 온라인 홈패션 전문몰인 다원몰을 오픈해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홈쇼핑 채널에서도 완판을 이어가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원몰은 기존 오프라인의 탄탄한 생산 설비와 맞춤 전문 디자이너, 안전하고 신속한 물류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 만족 브랜드 대상, 이비즈 브랜드 대상, 중소기업 청장상 수상 등 브랜드의 파워를 인정받고 있는 다원물산. 정근용 대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을 들어본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감성 경영입니다. 감성 경영은 우선 저희 직원들과 부드러운 대화를 통해서 서로 믿음과 신뢰를 쌓고 소속감을 줌으로써 업무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저희 상품과 서비스가 고객에 그대로 전달돼서 고객이 그것을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감성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우연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연히 했던 어떤 사안들이 나중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필연처럼 다가오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강의 제안을 받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강의하시는 분이 김영식 회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는 강의 경험도 한 번도 없는데 과연 그런 자리에서 내가 쓸 수 있는가?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 쓰는 것만 해도 영광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됐고요. 또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에 저희 아이들한테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 강의에 와달라. 제 강의를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회장님 강의 듣고 뭔가 배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의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거는 제가 살아왔던 얘기입니다. 저는 홈패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홈패션이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쓰는 이불, 커튼, 이런 패브릭 상품을 말합니다. 저희가 기획도 하고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포장하고 물류하고 마케팅하고 고객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이걸 모두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고집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강점이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강점은, 중소기의 강점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힘들지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 초기에는 제가 할인마트 및 백화점 등 오프라인을 주로 했습니다. 매장이 점점 늘어났고요. 2006년에 모든 걸 정리하고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총 이력입니다. 처음에는 할인마트에 하다 보니까 매장이 점점 늘어났죠. IMF 때 매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확장되다 보니 또 자금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물건을 납품하고 100일 후에 현금을 받는데 정말 엄청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도와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상인들의 룰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대문 시장을 별로 안 가봤는데 1,157만 원을 매입을 했다면 우수리를 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00만 원만 받고 우수리는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나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신세대였거든요. 지금 인터넷이 발달했지만 90년대 중반에는 폰뱅킹이 처음 나왔습니다. 동대문 상인들은 폰뱅킹이 뭔지도 몰랐어요. 폰뱅킹으로 보낸다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계좌번호, 그 다음에 금액, 그것을 자신 있게 폰뱅킹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돈입니까? 숫자입니까? 누르는 순간에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다 누르게 됐고, 그러다 보니 참 신기하죠. 젊은 친구가 원단을 사가는데 하나를 많이 사가, 결제를 끝까지 다 해.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저한테 믿음이 가신 거죠. 참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납품해야 100일 후에 수금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춥시다. 이것은 정말 제가 은행을 엄청나게 다녀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도움으로 지금 저희는 성장했고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20년이 지났는데요.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만은 아니죠. 시련은 있습니다. 저에게도 시련이 왔습니다. 매장이 확장될수록 시련은 커집니다. 매장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윗분들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동대문 시장을 출근해서 원단 새로 나온 거 있나 채취하고 레이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와서 샘플을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든 샘플을 또 품평에도 해보고 또 매일 아침 그렇게 하고 밤에는 매장에 나가서 고객들이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지, 면 소재를 좋아하는지, 자가드 소재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질문하고 또 고객들과 대화하고 또 어떤 고객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해놓고 놓고 그냥 가요. 그러면 그 고객 쫓아가서 죄송하지만 이쁘다고 하고 이렇게 놓고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하얗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것을 취합을 하면서 계속 디자인을 업데이트 시켜 나갔습니다. 철수 명령 떨어진 지 한 달이 돼서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품평의 기회를 줄 테니 샘플을 가지고 와라. 저는 이미 샘플이 많이 만들어졌었고 제시를 했고 다음 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 업체 중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퍼펙트하게 당신네 제품이 좋았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장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남들이 보면 작은 그 리스크지만 저한테는 그때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모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련을 겪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의 강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강점이 뭐냐? 가장 자신 있는 게 뭐냐? 제품 개발하고 매출 일으키고 좋다. 여기에 집중하자 했고 또 매장에 매일 토요일 날 또 밤 시간을 통해서 매장에 가서 고객들과 마주했습니다. 그 고객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사업 목표를 살짝 수정했습니다. 처음에 사업 목표를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나서 보니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오래 살아남는 것이 기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이구나. 기회는 계속 오기 때문이죠.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핵심 키워드를 감성 경영으로 잡아놓고 보니까 책도 이렇게 보고 이거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소제목으로 다가가기라는 아주 소프트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가가기는 제가 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고객에게 다가가기, 두 번째는 우리 직원에게 다가가기. 고객은 외부 고객이죠. 직원은 내부 고객입니다. 신세대와 저희는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업무를 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밖에 있는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대들입니다. 그러면 저희 경영자들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거창하게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할인마트가 없어지면서 남직원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 뭐 딱딱하게 할 이유도 없고 회의를 정례적으로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축소했어요. 첫 번째 쪽지 회의를 했습니다. 쪽 회의를. 과거에 1시간 회의하던 것을 SNS로 서로 대화를 어느 정도 나누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한 후 이거 10분만 토론합시다. 10분만 이야기합시다. 잠깐 모이세요. 5분만 토론합시다. 그 다음에 어떤 샘플을 놓고 모여보세요. 그 자리에서 5분, 10분이면 거수를 하든지 자기 의견을 발표하든지 충분히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직원들과 대화할 때 과거에는 사무실로 제 방으로 와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직원 옆에 가서 눈을 마주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 전달하고 또 어려운 부분을 제가 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 통계적으로 봐도 이직률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작년에 느꼈던 상황을 실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초에 제가 5가지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새로 아이템군을 늘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펼쳐나갈까 고민하다가 제가 직접 과거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중간관리자들에게 그걸 책임을 맡길 것이냐 고민하다가 저는 역선택을 했습니다. 신입사원 5명을 불러놓고 각각의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하나씩 고르라고 하고 그것을 시장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MD 역할도 하고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 어떻게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라. 그리고 자신 있으면 오더를 내서 판매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라.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정말 그 신입사원들이 한 것이 바로 그 해의 매출로 이어졌고, 또 직원들은 굉장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권한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직원들과 소통하고 가까워지고 다가가다 보니 너무 서스러움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저를 저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면서 낄낄거리고 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게 어떤 영문인지도 몰랐는데, 사실 그렇게 직원들이 낄낄거린다고 해서 제가 그거에서 반응하고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되면 할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비뒀어요. 그 다음날 제가 이걸 확인하고 제가 웃었습니다. 이것은 야유회 갈 때 금일봉을 미리 준비했으니 저희 돈을 안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요즘 세대에 소통하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직원들만의 문제냐? 저희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대에 사는 분들이 저희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고객에게 다가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에게 다가가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전문 용어로 하면 뭐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에게 다가가기를 저희 사례 중심으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쇼핑을 하다 보니까 반품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큼 많이 들어오냐면 10,000개가 나가면 많게는 2-3천 개, 적게는 1,500개 이상이 들어옵니다. 생활용품은. 옷은 더 많습니다. 가전제품이 제일 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반품을 처리하지 않으면 홈쇼핑에서 아무리 팔아봤자 수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이 반품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세일하고 팔까? 여러 연구하다. 아니야. 그때 당시에 몇 년 전 유행했던 그 핵심 키워드, 인기 키워드가 반품이라는 단어가 뜬 적이 있었어요. 좋다. 이걸로 한번 해보자. 근데 반품이라고 해놓고 그냥 할 수는 없어서 이게 몇 날 며칠 어디에서 방송한 상품인데 뭐 몇백 개가 반품이 들어왔습니다. 고객에게 이것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걸 계속 해왔잖아요. 정상 상품을 어느 날 갑자기 30% 세일했을 때보다 반품 상품이 매출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디테일하게 상품의 특징이라든가 문제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고객들이 그렇게 정직한 것을 믿고 구매를 해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 반품 상품보다 오히려 반품 상품을 구매한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물건이 부족해서 정상 상품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홈쇼핑 우리가 주는 마진이 38%, 40%인데 30% 세일했어요. 반품 상품이에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저희는. 그래서 그 정상 상품이 출고가 됐고 역시 고객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러이러해서 여기에 흠이 있는 반품 상품을 샀는데 정상 상품이 도착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고객들에게 저희의 단점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다가갔을 때 고객은 저희가 잘못 보낸 것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저희하고 교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 만족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인데요. 어느 날 소비자 게시판에 글을 봤습니다. 다원몰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불부터 침구 커튼까지 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고 한 번 사면 한 박스로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하면 이게 종합물이지 무슨 다운물이냐, 특징이 하나도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건을 종합물에서 사면 이불은 A 회사 박스에서 오고, 솜은 B 회사 박스에서 오고, 커튼은 C 회사 박스에서 오고, 커튼봉은 D 회사 박스가
내게 도착하고 전화를 4번 이상 받아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너희 회사에서 사는 이유가 그거다. 왜 초심을 잃었느냐라는 소비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고객이 발을 잡네.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이 옳은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업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심으로 가서 우리의 핵심 가치인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시 버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언더파를 쳤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선물 방식이 우산하고 뭐 이렇게 골프공을 주는 거였었는데 제 차에도 우산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너무 진부한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개발해서 아직 시판 안 하고 있던 그 호텔식 타올 지금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텔식 이상으로 퀄리티를 높여서 개발을 하자. 그래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시판을 안 했기 때문에 포장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선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직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딴 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다. 이걸 선물하고 싶으니 포장을 좀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며칠 후 제 책상 위에 이런 박스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품이 포장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제 지인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자마자 바로 두 분이 연락을 했는데 한 분은 보험회사 지점장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어제 선물 너무 고마웠다. 근데 앉아봐. 내가 있잖아. 보험회사에서 많은 선물을 주고받고 해봤는데 고객들하고 내가 선물을 받고 나를 대우받는 느낌, 나를 대우해주는 느낌, 이런 느낌 처음이야. 이거 여기 상품이면 내가 같이 선물해도 돼요? 우리도 쓰고 싶은데. 한 분은 홀인원을 했답니다. 정 사장, 이거 선물 너무 고마운데 어디서 샀어? 나도 살 수 있어? 저희가 지금 막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됐네. 나한테도 주게. 선물했습니다. 그분 선물을 받은 또 다른 분이 우리 어머니 팔순인데 나도 이 선물 하고 싶은데 없을까? 이렇게 도미노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상품을 아직 출시도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출시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정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추구하는 컨셉은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고객에게 증정하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렴하게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고 그냥 줄 때는 고객 서비스만, 이것을 정말 예쁘게 포장하고 우리가 정성을 담아서 고객에게 드릴 때는 이것이 고객 감동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세대와 우리는 같이 호흡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소비자로서 저희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저희 리더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편승해야 되고 또 진정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이들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질 높은 관계, 고객과의 질 높은 관계, 신뢰, 이런 것이 쌓이면 오래 살아남는 기업, 오래 성장하는 기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또 찾아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희 기업의 경영 이념을 최고의 디자인과 서비스를 통한 고객 감동으로 정했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야기를 맡겠습니다. 사업 초기의 목표인 돈을 많이 버는 것, 누구나 다 그렇게 출발할 겁니다. 저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돼서 성인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고객과 호흡을 같이 하고 고생을 같이 했는데 저는 직원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존경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사장님 존경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 존경하는 사장님으로
거듭나실 거라 믿습니다. 저 또한 그 단어, 두자, 존경이라는 단어를 듣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귀한 시간 저에게 시간을 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84년) 창립한 천호식품은 정직한 원료, 정직한 제품, 정직한 가격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건강식품 기업이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먹지 않은 것은 절대로 권하지 않는다는 우직한 신념의 김영식 회장이 있다. 천호식품은 석류와 구기자, 산수유, 마늘, 상황버섯 등 몸에 좋은 재료를 가장 선도적으로 건강식품 시장에 출시하며 최초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 특히 2005년 출시한 통마늘 진액은 현재까지 5년 연속 베스트셀링을 기록하며 87% 이상이 재구매율을 보이고 있는 천호식품의 대표적인 제품이다. 창업 후 수많은 위기와 좌절 속에서도 정직한 제품 생산과 직원들과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간다는 변치 않은 신념의 결과로 품질 경쟁력 50대 우수기업 선정,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중소기업청, 이노비즈 기업 등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아낌없는 투자로 행복한 100세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김영식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들어본다. 기업가 정신요, 저는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 저 혼자 할 수가 없죠. 우리 동반자, 내 사랑하는 우리 직원들 같이 성장하죠. 같이 성장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냥 부도같이 창출이 그냥 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한마디로 더불어 같이 성장하는 정신,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한국경제TV 기업가 정신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박수 소리는 매번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박수를 치면서 꼭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는 순간 자기 뇌에서 엔돌핀이 50% 나오고, 듣는 사람은 100% 나서 열광한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식입니다. 역시 기업가 정신에 오시는 방청객들은 천재입니다. 네. 지금 한국경제TV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 방송 보시면 무조건 부자가 됩니다. 다 성공하고 싶잖아, 그죠? 이게 방청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공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상상경영을 해랍니다. 상상하면 상상한 대로 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상상한 대로 거의 다 갔습니다. 상상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행동이 옮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로또를 가끔 잘 사요. 며칠 전에 또 샀지. 왜 샀느냐? 꿈을 꾸었는데 공장에 도착 딱 되니까 내 드렁크를, 자동차 드렁크를 딱 열어보니까
드렁크에 5만 원짜리 그냥 가득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분명히 1등 될 것이다 하고 로또를 샀지. 작년에도 제가 로또를 샀는데 어느 분에게 줬는데 두 분이 5천만 원 2명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 주 토요일 당첨 그냥 될 건데 저 혼자 되면은 120억. 야, 이거 분명히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 이것을 빨간 서치를 입은 분에게 제가 드릴게요. 자,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까? 심장 터지면 안 돼. 이번 주 토요일 만일에 1등 됐다, 혼자 됐다, 120억 됐을 때 한국경제TV에 불이웃돕기에 얼마나 낼 자신 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낼 수가 없어. 이 말 잘해야 돼요서 몇 프로? 거짓말 좀 하시네. 10%만 해도 아주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이분도 한 개 받고 싶어서 아까 눈이 하나 더 이렇게. 오케이. 1등 되면 저한테 용돈 10%. 예. 1등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또를 받는 순간 나는 1등이 그냥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되지. 그래서 상상을 하게 되면은 상상의 모궤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상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관찰하는 습관이 생기죠. 본인도 모르게 주위에 관찰하는 습관이 돼요. 그리고 생각하고 몰입하면서 창의가 막 나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공하고 싶으면 저는 경청해랍니다. 경청을 잘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저는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CEO들은 지금 말을 참 잘 자릅니다. 그래, 얘기해. 간단하게 얘기해. 간단하게. 앞에 서론을 어느 정도 들어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사람은 말을 배우는 데는 2년밖에 안 걸리지만 경청하는 데는 60년이 걸린댔습니다. 경청을 할 때 333 법칙을 쓰라 저는 이야기합니다. 3분 안에 그 사람이 3가지의 이상을 칭찬을 해주고 3번 이상 맞장구를 쳐야 됩니다. 야, 대단해요. 그랬어요. 와, 대단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할 건데, 야, 정말 대단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놓쳐버리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 줄 알고 그 끈을 계속 이어가죠. 333 법칙을 쓰면 계속 끈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해보시고 다음에 저는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가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멀리하면 절망이 가까이 와요. 절망이 멀리하면 희망이 가까이 오고, 목표는 어떻게 세야 되느냐? 실행 가능한 목표, 정말 허황된 목표를 말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어디에 설정하느냐? 자기 핸드폰에다가 저는 설정하라 합니다. 왜?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보니까. 제 핸드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한민국 중소기업 뚝심대장이 살린다 되어 있습니다. 저 별명이 뚝심대장입니다. 왜 중소기업이 뚝심대장 살리냐? 올해 1월달부터 제가 새로운 사업을 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김영식 마케팅 랩 해가지고 B2C 하는 중소기업에 제가 괜찮은 회사는 투자도 하고 그 회사에 직접 들어가서 마케팅을 매출을 올려주고 그것을 이익 노는 거는 좋은데 제가 다 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런데 목표를 세워도 잘 안 된다. 간절히 원하면 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덜 간절히 원해서 그렇습니다. 더 간절히 원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간절히 원했는데 왜 안 되느냐? 미쳐라라고 합니다. 미치면 자기 하는 일에 미치면은 성공한다 합니다. 저는 저 하는 일에 한 번씩 다 하면은 정말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저 사람 돌았네 할 정도로 미쳐버립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미칠 때 제가 식품 사업을, 달팽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제가 인연이 됐습니다. 그 달팽이 사업을 불 붙이는 데는 3년이 걸렸습니다. 그냥 제품 만든다고 그냥 히트 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92년도 41살 때입니다. 직원들하고 다 회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달팽이를 빨리 팔아야 되고 빚에 좀 쪼달리고 정말 갈등을 엄청나게 했을 때 그날따라 회식을 하는데 태풍, 폭풍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갑자기 태풍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들 보고 너희들 밥 먹고 와. 나 먼저 좀 갈게. 식당 문을 열고 몇 발자국 걸어왔는데 태풍, 폭풍, 뺨이 그 태풍, 폭풍이 내 뺨을 사듯이 탁 때리면서 내 얘기에다 대고 이야기했어요. 김영식이 너가 마케팅 하는 사람이 또 못 팔아? 맞아라!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말이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달팽아 달팽아 하면서 그냥 그 비바람 맞으면서 걸었지. 노래도 불렀습니다. 달팽아 걱정 말아라 전호식보 믿지 않느냐 달팽 달팽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젊은 사람이 달팽이 달팽이 저 사람 미쳤네 저 사람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미치고 싶었습니다. 내가 미쳐야 상대방을 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바람을 몰고 가야 모든 바람을 몰고 있지. 그래 나는 미쳤다 달팽이 미쳤다 달팽아 달팽아 하면서 그냥 1시간 동안 비바를 맞으면서 탁 걸어서 집에서 옷을 벗는데 제 몸에서 그렇게 김이 무릉무릉 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히트 치는 데는 3년이 걸리는데 제일 제가 그 제품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93년도 7월달 8월 때는 일주일에 저축을 평균적으로 4억씩 5억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딱 12월 되니까 모 은행 지점장이 축하합니다. 부산에서 현금 보유율이 100등 안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00등. 에이 그러면 다른 사업 좀 하란다. 기업가가 망하는 첫 번째 지름길. 자기 전문 분야에서 돈을 벌었으면 거기다 투자해야 되는데 비전문 분야에 투자하면 무조건 망한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무리한 투자 망할 수 있다. 제 나이 43살 현금 보유율 100등 안에 있고 그래 멋지게 한번 불러 한번 질러봐. 서울에서 뭐 했느냐. 식품 회사고 천역하게 넣은 건설업 사업 황토방 사업 서바이브 사업 찜질방 사업 이렇게 결과는 빤했습니다. 94년도 95년도 2년 만에 그 많던 현금 다 써버리고 96년도 제2금융권까지 집, 공장, 담보하여 전부 다 빌려 쓰고 대한민국에 97년도 IMF가 왔습니다. 정말 그때부터는 제가 매일 빚쟁이한테 전화 받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실 다시 구청 차려옮기고 저녁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빚에 쪼달려 너무 힘들면 죽어버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서도 참 많이 적어봤죠. 유서를 적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뚝뚝 막 떨어집니다. 저도 몇 번 유서를 적고 창밖에 발을 갖다가 몇 번 넣어서 구청에서 떨어지려고 몇 번 마음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살은 자기 개인에게 살인행위요 사회의 도피 행각이다. 내가 죽을 각오로 새로 한번 해보자 라고 모든 걸 정리를 하고 부산에 탁 내려서 새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돈이 땡긴 한 푼이 없는데 마침 93년도에 우리 아내가 나의 생일 때 해준 반지가 책상 서랍에서 하나 있어가지고 이 반지 가지고 새롭게 사업 시작했어요. 저는 방송 있을 때 강의 있을 때만 이 반지를 끼고 놓습니다. 이 반지를 딱 보자마자 이 반지 하나 가지고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신사동에 있는 모 전당포로 갔습니다. 제일 많이 달라고 부탁한다고 많이 달하니까 10,000원짜리 130장 130만 원을 주더군요. 10,000원짜리 130장 받아서 4층에서 내려오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그냥 떨어지는데 눈물 흘린다고 됩니까? 130만 원 받아서 역삼동에 10평짜리 사무실 월세 60만 원 주고 여직원 성금 40만 원 주고 30만 원 남는 거 가지고 20만 원 가지고 쑥을 팔기 위해서 쑥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웬 쑥 전단지냐? 돈이 없기 때문에 전단지를 돌릴 수 있는 이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그 당시는. 저는 모든 것이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6개월이다. 6개월이 나의 임계점이라 생각하고 6개월 동안 뒤돌아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 그래 영식아 그리고 배나자. 전단지를 돌리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배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배나려고 하면은 어떻게라 하는 단어를 가감하게 버리는 사람만이 배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메이저 대학교 나왔는데 내가 고급 공무원을 했는데 내가 행금 보율이 100대간에 섰는데 어떻게라는 단어를 가감하게 버리는 사람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과거는 필요 없다. 과거는 부도난 수포나 똑같은 것이고 미래는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약속음이요 오늘만이 hen찰이다. 오늘 나한테 hen찰 있고 오늘 나한테 권력이 있어야 큰 소리 친다. 영식아 배나자 하면서 무조건 새벽에 배낭 하나 말고 강남역 2번 출구로 1월 달에 6시 반부터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월 달에 저 혼자 판매한 게 1,100만 원. 1,100만 원은 그 당시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목돈이 필요했는데 어릴수록 사람은 목돈이 필요합니다. 목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얼마만큼 빨리 초심을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2월 달에 1,900만 원, 3월 달에 3,300, 4월 달에 9,800, 5월 달 1억 5천, 6월 달 2억 5천,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9억 8천을 팔아서 1년 11개월 만에 돈 20만 원 가지고 빚을 22억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박수. 예. 그리고 2년 뒤에 강남의 역삼동에다가 6차선 도로 앞에 사옥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있는 김정식 말씀이나 천만에요. 한국경제TV 기업가 정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방청객 여러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뭘 했느냐? 단 한 가지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오늘 할 일을 오늘 합니다. 저는 오늘 할 일을 명함 뒤에 보시 지금 당장 즉시 생각하면 행동으로 바로 옮겼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나고 난 뒤에 아 그때 그래 해볼걸 라고 하면서 1년씩 넘어가죠. 여러분 생각하면 행동으로 언제? 지금 당장 즉시 하시기 바라며 산수유에 대해서 또 얘기하십니다. 이건 마케팅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원래 산수유는 2000년 또 만들었다가 5년 전에 새롭게 만들어서 히트를 쳤죠. 저는 산수유를 만들면서 상상 경영을 했습니다. 마침 산수유를 만든 그 해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43대 취임식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부시 대통령을 응용해서 마케팅 한번 해봐. 부시 대통령에게 5통을 탁 보낸 편지를 적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43대 대통령 축하한다.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남장 스탠미너가 좋아야 된다.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그냥 보냈어요. 저는 상상했지. 어떤 상상을 했느냐? 부시께서 드시고 효과 보시고 미국의 대기업의 총수들이 우리 제품을 구매를 수입을 할 것이라고. 그런데 상상한 대로
상상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3개월 뒤에 부시 대통령에게 편지가 왔어요. 저는 편지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너가 보내준 거 정말 고맙다. 우리의 우정이 오래가게 잊지 않겠다. 딱 보냈어. 부시 보내고 그 옆에 로라 부시가 사인했습니다. 여러분, 왜 로라 부시가 사인했겠습니까? 부시 대통령께서 드시고 효과 보신 분이 로라 부시라. 이거 대박이다. 광고 만들자 해가지고 광고를 그 당시에 산수유 2통 사면 이런 선물 하나 더 주겠다면 이 광고가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계속 광고 썼더만은 나중에 한 4개월 뒤에 미국 백악관에서 다시 우리나라 정부에 전화 왔어요. 너 나라 김영식한테 편지 하나 보내주면 광고 좀 고마 선물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저희 회사는 그 나라 대통령 취임하면은 선물로 보내줍니다. 다른 나라도. 그래서 전 세계 대통령에게 25명에게 편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역부 직원들이 그 나라 갈 때 그 편지 사인해가지고 너 나라 대통령이 사인해 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상상 경영이다 거기죠. 여러분, 저 회사는 지금은 약 200가지 제품을 생산합니다. 2005년도 마시는 마늘을 개발했죠. 팔팔하게 나가기 위하여 이불로 팔을 팔려 출시했습니다. 야, 마시는 마늘 정말 맛있는데 냄새도 없고 이거 직원들하고 이거 다 같이 대박 만들자. 그 당시에 저희 회사는 매출이 한 달에 한 5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년에 한 50억, 60억. 자, 마늘은 지구로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마라톤 하자. 직원들하고 마라톤 대회도 참석하고 저도 집에서 공장까지 21km인데 마라톤을 출근, 퇴근도 막 그냥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되기는 좀 되는데 원하는 만큼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직원들하고 미팅했지. 내가 마늘 먹으면서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어떻겠노? 회장님 그거 괜찮겠는데 힘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대박 되겠죠? 저는 바로 행동 바로 옮겼습니다. 자전거 바로 하나 사가지고 바로 며칠 동안 연습하고 2006년도 4월 27일 날 10년 전이네요. 예, 얼마 안 됐네요. 예, 동아대학교 부산에 사이클 동아리 학생들 탁 하고 무조건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520km를. 엄청난 오르막도 절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리면 나고자 생기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서울역에 도착돼가지고 사진 찍어서 분명히 가고 나면 대박이 날 것이다는 상상만 가지고 가니까 어디서 힘이 나는 거 그냥 막 지면서 화이팅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내리막이야. 힘내 화이팅 화이팅. 4박 5일 후 서울역에 도착하여 탁 사진을 찍고 광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먹지 않은 것은 결코 판매하지 않는다. 광고가 대박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이런 CEO의 제품은 인정이 간다, 신뢰가 간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냥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또 물론 효과가 좋아서 히트를 치겠죠. 여러분, 안 될 때는 최고로 좋은 거 90도만 꺾으라 합니다. 이게 비즈니스 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다음 카페 뚝심이 있어야 부자가 된다. 제가 카페 직입니다. 회원이 한 10만 명 되는데 제 나이에 카페 지기 하는 사람 없어요. 보신 분 있습니까? 예. 그만큼 저는 아직까지 열정이 있지. 여기에 부자 되는 방에다가 이걸 했더만은 3일 뒤에 건설회사 하시는 사장님이 뚝심 대장님 성공했습니다. 계약 땄습니다. 이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일 안 될 때, 계약이 안 될 때 찾아가세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자기 부모님에게도 90도를 한번 꺾어보세요. 허리를 탁 숙이면 자기 마음 자세부터 바뀌지. 보는 사람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뭔가 변하고 바뀌고 있구나. 일을 줍니다. 예,
일 안 될 때, 비즈니스 할 때에 90도 꼭 꺾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가 된 사람은 기회가 오면은 기회를 잡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 오면은 후회밖에 안 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 중소기업 간담회가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간담회 끝나고 난 뒤 영빈관에서 식사를 하는데 건배제의는 김명식 회장님이 혼자만 하니까 좀 재밌는 건배제의를 해달라고 이틀 전에 연락이 왔어요. 건배제의를 잘하는 사람은 건달이라 합니다. 건배제의 달인이라고. 제가 달인인 줄 알았던가 봐요. 근데 영빈관에 들어가면 대통령 바로 오른쪽 옆자리에 딱 자리를 해놨어요. 저는 건배제를 뭐 했느냐, 앞에 서로는 빼고 쭉 좀 얘기하다가 아는 생기는 대로 나아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정말 심각합니다. 1시간 동안 중국 요리가 나오는데 저는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분식집에 와서 우동 5,000원짜리 하나 먹었지. 왜 그랬느냐, 대통령님하고 바로 옆에서 1시간 동안 독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 나도 먹고 대통령께서도 드시고 하면 바란스가 안 맞기 때문에 저는 먹는 채마하고 대통령께서 음식 드시고 목 넘기시면은 물어보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질문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대통령께서 저보 하나 말이에요. 참 1,050분은 잘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님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국민들에게 칭찬받을 적에 최고로 기분 좋더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직원들에게 칭찬 많이 했어요. 칭찬하는 것도 기술이 참 많습니다. 넥타이가 바뀌어서 저게나 넥타이 좋다, 서츠가 바뀌어서 서츠도 아주 적은 칭찬 하나도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공하고 싶으면 저는 신문을 많이 바랍니다. 신문 안 보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신문도 좋지만은 신문 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안 보더라도 그냥 넘기기만 하시면 헤드카피만 봐도 머릿속에 들어오게끔 신문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을 만드는 국민이다. 누가 얘기했느냐? IMF 때 선진국에서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고생한다 했는데 3년 8개월 만에 졸업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업가 정신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기적을 만들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허리입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그냥 무너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한 번씩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는 습관이 된다 했습니다. 제일 처음 포기할 적에는 어떻게 할까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한 번 포기하고 나면은 두 번째는 조금 쉽게 포기하고 세 번째는 더 쉽게 하고 더 쉽게 포기합니다. 포기는 습관이 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성공하신 분들 명함을 받아서 명함도 보고 성공하시면 그때 그 사인을 받아서 그 당시 또 기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는 자세에서 방청객도 마찬가지 허리를 한번 탁 펴보시죠. 허리를 딱 펴보시고 제가 다 같이 구호진하면은 아주 큰 소리로 이압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후창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의 방청객들 다 같이 고준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공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8번째 이렇게 모시고 기업가 정신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셨겠지만 점점 더 저희 기업가 정신 콘서트가 열기를 가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의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김영식 회장님 강연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허리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좀 더 경쟁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 시대에 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부터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이러한 과정, 이러한 방송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기업가 정신과 미래를 향한 기업가 정신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창조라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자인 정신과 기업가 정신과의 굉장히 공통적인 점을 전 개인적으로 발견했고요. 거기서 나오는 점이 아주 소중하고 쉬운 말 하나 있는데요. 측은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는, 남을 위해서 뛰어난, 남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새로운 거를 발명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러는 배경에는 디자이너들 뒤에 그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듯이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듯이 아마 기업을 만들어서 모든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착한 마음, 측은지심이 경쟁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성경영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그 다음에 상상경영이라는 단어도 나왔죠. 우리 인간한테는 오른쪽 두뇌가 있고요. 그 감성의 두뇌가 미래를 향한 경쟁력이고 기업가 정신도 이제는 오른쪽 두뇌에서 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